우리는 흔히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대부분 건강을 잃고 난 후입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계절과 밤, 낮 상관없이 활동을 해도 건강과는 상관없었지만 나이 들어서의 활동에는 특히 추위와 더위에 아주 밀접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적인 움직임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건강은 전생에 걸친 생활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젊은 시절의 무리한 활동, 불규칙한 생활, 과도한 스트레스는 모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에 축적되어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건강 관리를 미루다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그리고 행복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경기도 이천의 도자기 마을에서 40년 넘게 도자기를 만들어 오신 김동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김동인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노후의 새벽 건강관리법을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서 40년째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자기는 제 인생이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34살부터 도자기와 인연을 맺혔습니다. 정자, 백자, 분청사기까지 저희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은 국내외 전시회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도자기는 정성입니다. 특히 가마 관리가 가장 중요하죠. 40년간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가마 온도를 체크했습니다. 날씨와 습도에 따라 온도 조절을 달리해야 하거든요. 저의 하루는 늘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가마 온도 체크, 흙 반죽, 물레질, 유약 바르기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크게 바뀌게 된 날이 찾아왔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영하 13도의 강추위였지만 가마 온도는 꼭 체크해야 했죠. 따뜻한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집에서 가마까지는 약 50m. 매일 걸어왔던 그 거리가 그날은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가마 앞에 거의 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싶었는데 순간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더니 현기증이 밀려왔어요.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그의 머릿속에는 가마 온도 체크만이 가득했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일과였기에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가마만 바라보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뇌졸중이라고 하시더군요. 갑작스러운 한파와 새벽의 급격한 활동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장 아쉬운 건 그날 아침 조금만 더 여유를 가졌더라면 하는 겁니다. 귀마개라도 할 걸, 목도리라도 두를 걸, 또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더라면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하던 제가 하루아침에 편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손발의 감각이 둔해져 더 이상 섬세한 도자기 작업이 어려워졌습니다.
40년 동안 수천 점의 도자기를 만들어 온 저의 손끝은 이제 예전 같은 섬세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도자기를 만듭니다. 비록 예전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저만의 새로운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들이 나이 들면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 소중함을 몰랐죠. 지금은 새벽 활동을 피하고 충분히 몸을 녹인 후에 몸을 충분히 푼 다음 작업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후배 도예가들에게 도자기 기술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건강관리만큼은 결코 소홀히 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새벽 활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40년 도자기 인생이 하룻밤 사이 크게 바뀐 김동인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고령자의 새벽 활동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젊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새벽 시간이 참 위험하다고 합니다. 김동인 선생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던 사람으로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가장 취약한 시간이 바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 시간에 체온이 하루 중 가장 낮아진다고 합니다. 혈압도 불안정해지고요. 젊었을 때야 괜찮았지만 나이 들고 보니 이 시간이 참 무서운 시간이더군요. 제가 특히 걱정되는 건 우리 또래 분들이 새벽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새벽에 등산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참 위험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못 드신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하시면 어지럽고 쓰러질 수 있어요.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 게 새벽에 찬물로 세수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는데 이게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간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더 위험하고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찬물을 맞으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거든요. 따뜻한 물로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도 그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나이에는 아침에 바로 하는 스트레칭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밤사이 근육이나 관절이 굳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불 속에서 천천히 몸을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새벽 약 복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혈압약을 새벽에 먹었다가 큰 코 다친 적이 있어요. 위장도 약하고 어지럽고 약은 꼭 식사하실 때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혈압약은 더욱 그렇죠. 물론 매일 새벽부터 일하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일어나신 후 최소 30분은 집에서 몸을 풀어주시고 따뜻한 물 한 잔 꼭 드신 다음에 나가세요. 날씨 추울 때는 더 조심하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나이엔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일하면서 멀쩡했던 제가 하루아침에 쓰러진 것처럼요. 건강할 때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에는 부디 조심하세요. 아침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귀중한 황금 시간입니다. 제가 병원 생활을 하면서
배운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기상 직후 15분은 그야말로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의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5분 동안 이불 속에서 발가락과 발목을 천천히 움직여요. 그 다음 5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마지막 5분은 발다리를 가볍게 스트레칭 하지요. 이것만 해도 뇌와 몸이 편안하게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답니다. 그리고 물 한 잔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마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라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요. 요즘은 미지근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는데 몸이 한결 가볍답니다. 창가에서 보내는 10분도 참 중요해요. 햇빛을 받으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거죠. 맑은 공기도 마시고 양팔도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요.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도 만들어지고 우리 몸의 시계도 제대로 맞춰진다고 합니다. 우울한 기분도 한결 나아지고요. 아침 식사는 이제 제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현미밥 한 공기에 단백질 반찬 2가지, 채소 반찬 3가지를 꼭 챙겨 먹어요. 특히 달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은 절대 거르지 않습니다. 국물도 예전처럼 뜨겁게 먹지 않고 미지근하게 먹어요.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다 보면 그게 바로 명상이 됩니다. 식사 후에는 15분 정도 두뇌 운동을 합니다. 신문을 읽거나 낱말 퍼즐을 풀기도 하고 일기를 쓰기도 해요.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더군요.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것도 이때 합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아침을 시작하니 하루가 달라졌어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날 하루를 결정한다는 것을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챙기다 보면 나머지 시간도 절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 마을에는 90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여럿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생활을 유심히 관찰하며 장수의 비밀을 배워왔습니다. 그분들의 삶에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더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낮잠 시간입니다. 장수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낮잠을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오후 1시부터 1시 30분까지 딱 30분만 눈을 붙이시는데 이게 보약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재미있는 건 엎드려 주무시지 않고 의자에 살짝 기대어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장과 뇌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사도 남다르십니다. 단백질도 몇 끼니 챙기시는데 아침엔 달걀, 점심엔 생선, 저녁엔 두부를 드시더군요. 육류는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제한하시고요. 혈액순환 관리는 더욱 특별해요.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발 관리를 하십니다.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분간 발을 담그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닦으신 후 나무 치아봉으로 발바닥을 자극하시죠. 손도 매일 관리하시는데 손가락 하나하나를 주물러 주시고 손바닥 중앙을 3분간 문지르시더군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저는 매일 밤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감사일기에 적어보면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나거나 서운한 일이 있어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을 하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특히 밤에는 숙면을 위한 나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8시 30분에는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고 9시부터는 스트레칭을 시작하죠.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간 하는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산책, 9시 취미 활동, 12시 점심, 오후 1시 낮잠, 저녁 6시 식사. 이렇게 정해진 시간표대로 생활하다 보면 몸이 저절로 그 리듬을 타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패턴을 지키려 노력하는데 그러다 보니 건강검진 수치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훨씬 좋아졌어요. 사회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참여하고 수요일에는 노인대학에서 영어를 배웁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과 수다 떠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가끔은 봉사활동도 나가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오히려 제게 더 큰 기쁨을 줍니다. 특히 우리 또래끼리 만나면 서로의 건강 정보도 나누고 좋은 운동법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해 갑니다. 젊었을 때는 경쟁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지요. 이렇게 나이 들어 배우는 우정의 맛이 또 새롭답니다.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비결은 결국 즐거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하는 활동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요. 나이 든다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꿈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우리의 건강은 거대한 강과 같습니다. 그 강은 수많은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이루어지죠. 매일 아침 일어나 첫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규칙적으로 산책하는 것, 밤부터 준비하는 다음 날의 아침,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만듭니다. 때로는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커집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하루 30분 산책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것만 실천했죠. 그러다 몸이 적응되면 스트레칭을 추가하고 또 한 달 뒤에는 아침 식사 개선하기.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바꾸어 나갔습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용기도 생겼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릅니다.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 새벽 운동이 잘 맞았지만 제 동생은 저녁 운동이 더 효과적이더군요. 또 어떤 분들은 수영을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등산을 선호하시죠.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남의 방법을 따라 하기보다는 내 몸의 신호를 잘 살피고 거기에 맞추어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와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프면 병원 가고 나으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정기적으로 주치의를 만나 상담합니다. 혈압이나 당뇨 같은 수치도 체크하고 생활 습관에 대한 조언도 들어요. 특히 운동을 새로 시작하거나 식단을 크게 바꿀 때는 꼭 상담을 받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있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100세 시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은 우리가 꿈꾸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니까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함을 느낍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걸을 수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건강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니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100세를 향한 여정에 동행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